스산한 바람이 부는 저녁, 바람과 함께 나타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의 유혹에 그만 혼이 빠지고 말죠. 영화가 19금으로 가려는 것도 잠시. 이번에 준비한 영화 천년유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같이 가시죠. 행상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영채신입니다. 영채신은 돈을 받기 위해 한 가게로 오게 되는데요. 어라? 이곳에 오는 도중 거세게 내리치는 비를 맞은 탓에 이제 이 장부는 못쓰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영채씨는 돈이 없어 공짜로 묵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게임도 잠시. 영채씨는 장의사가 알려준 난약사를 찾아가게 되죠. 늑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겨우 난약사에 도착한 것도 잠시. 눈앞에 무인들의 액션씬이 시작됩니다. 액션의 끝에 영채신을 놀리는 듯 마주한 두 사람. 이렇게 우연히 만난 무인 연적하는 아주 가까이서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하죠. 알겠다고는 했지만 돈이 없는 영채씨는 별 수 없이 하룻밤을 묵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까 싸움을 하던 또 다른 무인은 어깨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머리를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한 여자가 나타나죠. 또 다시 영화가 19금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남자는 사망.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픈 표정의 그녀. 그녀의 정체는 귀신. 이름은 바로 섭소천입니다. 한편 난약사에서 쉬고 있던 영채씨는 여자의 노랫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호수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섭소천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영채씨는 순수 철벽남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이로저도 안 되자 그안 좋다는 간접 흡연으로 기절한 영채신. 다행히 연적하의 등장으로 위기에 벗어난 영채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섭소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어머, 아니 난데없는 스킨십에 화가 몹시 난 몹솔 코브라가 있었죠.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치치 치치. 이렇게 못쏠 코브라도 간접 흡연으로 사망띠. 그리고 섭소천은 한없이 착한 영채신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영채씨는 연적과와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귀신이 있다는 연적하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경고에도 불구하고 섭소천을 찾아 다시 난약사에 왔습니다.
익숙한 노랫소리를 따라간 영채 씨는 한 건물에서 다시 소천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이곳이 바로 귀신들의 본거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섭소천은 영채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뒤 우연히 만난 연적하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음날 아침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난약사 뒤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채 씨는 수많은 묘비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보니까 그걸 이제 알았구만. 이제 보니까 다 알고도 간 거였구만. 하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연적하는 영채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을 유인하게 된 영채 씨는 겁에 질린 채 방 안에서 귀신을 기다리게 되죠. 결국 이제 아주 대놓고 귀신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영채 씨는 섭소천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채 씨는 섭소천이 귀신이 된 사연과 천년묵은 나무 요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영채 씨는 또 다른 퀘스트 하나를 받게 되죠. 두 사람이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이를 보다 못한 천년묵은 나무 요괴가 등장하게 됩니다. 휘휘 돌아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휘휘 저으면 이렇게 양팔로 휘휘 저어가며 길까지 만들어 도망가게 도와줬건만 결국 뒤를 돌아보고만 영채 씨는 할머니와 소개팅을 하게 되죠. 할머니가 나왔으니 이제 대적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연적화. 난데없는 도발에 할머니는 도저히 혀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되고 연적화의 공격적인 반격에 버릇하는 할머니와 존버 모드의 극약 처방, 시즈 모드의 화력도 잠시. 필살기 성큼 모드로 변한 할머니의 매서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보시고 영화를 직접 보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영상을 종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후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그 전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영화 천년유언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열심히 소촌의 유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단지의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탓에 싹쓸이로 쓸어가는 게 영 찜찜하던 것도 잠시. 화가 몹시 난 요괴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요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숲을 탈출한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져 객잔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하죠.
단역들이니만 해산! 이제 주연 여배우가 등장할 차례죠. 如果係你嘅話，你就快啲現身。小倩，小倩， 잘 돼서 좋은데 왠지 모를 눈물이 나는 연적하는 자리를 피해주고十里明湖相互，串串青絲。對月亦丹望相護。呢幅畫係我留低嘅唯一信物。難得揾到個機會可以重新做人。天一光，我哋就要從此分手。唔好咁快天光。 이 둘은 한밤에 시를 쓰고 안타까운 사랑을 즐기는 것도 잠시. 알고 보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객자님을 깨닫고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장면인데요. 아리따운 소천을 만나려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쓱 가자. 눈꺼풀이 뒤집힐락말락하는 바람을 가르며 도착한 이곳은 바로 저 문이 열린다 그녀가 들어온다 난 고개를 죄송합니다. 흑산대왕과 소천의 결혼식 현장입니다. 식장 예약을 싼마이로 한 탓일까요?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던 것이었죠. 혼수는 필요 없다. 내가 혼수 상태로 만들어줄 테니 하하. 이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간단히 사슬만 끊어냈을 뿐인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멋지게 날아가 마무리까지 콱! 도대체 누가 누굴 구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던 것도 잠시. 그래도 주인공이라고 체면 살려주시는 감독님의 센스를 뒤로 하고 세 사람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나름 밝아 있었죠. 낮저 밤이가 극단적인 소천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 나라 밟지 말라는 소천의 슬픈 마음도 뒤로 한 채 그렇게 이 둘은 안타까운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영화 리뷰 시크무비입니다. 전설의 명작 영화 천년유언 1편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영화로 배우 장국영과 왕주엔 주연의 지금까지도 가끔씩 회자되는 명작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재개봉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화는 귀신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라는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그 사랑을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안타깝게 표현한 것이 특징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굉장히 어릴 때여서 안타까운 여운이 되게 오래갔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년유언 시리즈는 1편부터 차례로 보진 않았고요. 3편 도도도편을 먼저 본 뒤에 나머지 2편을 순서대로 보았는데요. 3편 다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쏙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영화 리뷰 시크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